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항공관제 영어인 EPTA 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전체 시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 다 말씀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험 준비할 조앤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게 일반 영어가 아니라 특수 직업군들 그리고 특수 영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벌써 항공사에서 일을 종사하고 계시는 파일럿 분들, 조종사분들이거나 아니면 조종사를 꿈꾸는 분들이거나 관제사 관련 업계에 있는 분야의 일을 하실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영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직업적인 다루시는 업무가 워낙에 비상적이고 급격하게 짧은 기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반 영어를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본 시험은 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특히나 영어 문법 구조도 일반 영어하고 다르게 다 생략되어 있고 필요한 말의 어순도 그 비상사태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발음 자체도 그 전 세계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혼선 없이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들이 변경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변경된 발음 자체로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험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시험은 그 리스닝만 따로 보거나 리딩만 따로 리딩이 아니죠. 스피킹과 말하기를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쪽만 더 잘한다고 해서 급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점수의 등급을 사용하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LC로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본 강의는 Listening Comprehension을 위한 강의이긴 합니다만 LC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나중에 스피킹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을 되고 있어서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만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속 소리내서 따라 읽으시는 게 스피킹을 대비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의 전반적인 개요 1강에서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본 시험은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아시죠? 자,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이라는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항공사고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중에서 항공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들의 어떤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가 나는 그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항공 종사자들끼리 간에 이게 국경을 막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소통을 클리어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이죠. 과제들을 정해놓고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을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 ICAO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EKO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어찌됐건 ICAO라고 하시면서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거기서 정해준 언어를 사용하시도록 권장해서 만들어진 테스트입니다. 자, AKO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언어 능력을 등급제로 만들었습니다. 1점부터 이렇게 아니라 6급이다, 5급이다, 4급이다 이렇게 등급제로 결정을 해놓고요. 국내에서 EPTA 시험이 시작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한 대로 이 시험을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시험이고요. 자, 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가장 필수 적용 대상은 비행기 조종사, 그죠? 조종사들, 그리고 항법사,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나 비행에 관련되는 정보 요원님들이 이 시험을 보게 되시고요. 선택적으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이 시험을 보게 되십니다. 자, ICAO 등급평가는 일단 국토부에서 얘기한 건 6급을 받으면 영구 인정을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시고 6급을 받으시면 다시는 영원히 이 시험을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5급 정도 받으시면 6년에 한 번씩 이 점수를 5급으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5급 받았다가 4급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5급 이런 아주 조금 미미한 일은 있겠지만 일단 5급을 받으면 6년에 한 번 이 시험을 6년 뒤에 다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4급을 받으셨다. 그럼 어떤 일이냐면 3년마다 4급을 계속 시험을 4급으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4급 이하가 되시면 일단 영역별로 이 시험은 등급이 3급 정도 나오면 원하시는 그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4급 정도는 받으셔야 되고요. 대부분 목표를 5급 정도 두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를 결합성으로 되어 있는 그 한꺼번에 같이 두 개를 연이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 평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뱅킹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이도별로 문제가 솔트아웃되고 문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으로 총 4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시고요. 걸리는 시간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말하기 영역 시험은 그 관제사들 ATC 문제들이죠. 타워나 라디오 문제들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 시험은 총 20셋의 문제가 있고 관제사랑 레이더 시험은 10개씩 해가지고 총 20개의 문제가 모두 공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실제로 준비하고 오셔서 그 대답을 하셔도 되는 시험이거든요. 1대1 인터뷰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인터뷰를 받으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점수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험 문제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핸들링 하실 수 있습니다. 총 8문항의 질문을 받으시고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하기 영역에 대한 특이한 시험을 어떻게 봐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같이 기준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영역 어떻게 시험이 나오나 확인을 해볼게요. 파트는 총 3가지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먼저 음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듣는 내용을 듣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고르는 문제가 4문항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똑같이 비행기의 어떤 공항 그림이 나옵니다. 공항 그림이 나오고 그 공항 그림에서 비행기와 관제사와 파일럿의 대화를 듣고 이 비행기의 위치가 여기쯤이겠구나 라고 유추되는 곳에 콜사인을 적어 넣으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트 1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듣기를 들으면서 상황 혹은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태스크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자, 여러분들 인포메이션이 계속 들어오죠. 파일럿들이나 관제사나 비행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십니다.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A에 보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총 9문제가 나오고요. 자, 인포메이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적어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씨죠. weather에 관한 ATC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응대하는 문제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선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무선에 대해서 이해가 된 뒤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답을 적는 문제거든요. 태스크 B는 인포메이션 인풋이 아웃풋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파트 2가 있습니다. 파트 3는 오히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토익이나 다른 일반 영어 시험처럼 방송 안내죠. 파일럿들이 그 조종사들이 승객들한테는 전달하는 방송 내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에 관한 방송 내용을 듣고 질문에 답을 하는 객관식 문제고요. 자, 그거보다 또 조금 파트 D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답을 묻는 이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문 보시면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기는 자,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듣기가 연이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도도 충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듣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바로 말하기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말하기 시험도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고요. 특이한 건 본인 소개를 시작을 해서 직무에 관련된 인터뷰가 파트 A와 3에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파트 2가 롤플레이로 진행되죠. 실제로 본인이 파일럿이면 ATC와의 대화를 진행하시는 아주 특수한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인터뷰 형식의 그러나 롤플레이 형식의 연극 역할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연극 역할이 포함돼서 8가지의 문제를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이런 말하기의 평가 기준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리스닝이죠. 리스닝 컴프리hension, 듣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들어간 인풋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아주 디테일한 세부 문맥까지 모든 문맥을 일괄되게 이해하고 문제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컴프리hension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무엇을 평가하냐면 언어 구조, 스트럭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일반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아니라 이렇게 ATC가 이제 에비에이션 상황에서 그 비행을 그 항공 비상 상태에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여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 관제 영어에서 요구되는 구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언어 구조로 발화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화를 문제없이 표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휘는 여러분 항공 관제에서 필요한 어휘들이죠. 특수한 어휘들, 날씨, 그리고 항공 용어들, 그리고 뭐 착륙하고 뭐 공항에서 일들, 다른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의 교신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항공 관제에 관련된 보캐블러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으로 평소의 컨디션에서 설명하거나 이럴 때도 그 어휘가 풍성한지, 너무 단답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니라 풍성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중요하죠. 발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험이죠. 그러나 그 관제 영어에서 요구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모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저 일본어를 사용하는 관제사가 있고 또 한국어를 사용하는 파일럿의 대화 중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적기 위해서 발음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1, 2, 3가 아니라 1, 2, 3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자, 9도 7, 8, 9 안 하고 7, 8, 9er 이렇게. 그래서 confusing, 어떤 언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넘버와 숫자를 말할 수 있도록 알카고에서 나온 알파벳을 읽는 법, 숫자를 읽는 법에 맞춰서 발음하시는 프로넌시에이션을 체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얘기할 때 호텔 리마에서 HL을 호텔 리마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정확한 콜사인, 정확한 인포메이션 전달이 가능한 발음이고요. 그 발음대로 모든 것을 듣기를 하실 거고 말씀하실 때도 그 단어를 그렇게 읽는 프로넌시에이션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지 감점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창성, 그렇죠. 한 가지 더 있죠. 유창성과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창성은 보통 말을 얼마나 플루언스하게 하는가를 평가하는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플루언스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원하시는 급수를 못 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해야 되는 아주 클리어한 대화가 주춤 없이 중간에 필러죠. 이런 소리를 넣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정리하셔서 짧게 명확하게 발음을 하신다고 하면 인터네이션의 영향이 조금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쓰시는 first language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제상에 버벅거리거나 말을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반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필러라이저 이런 불필요한 그런 첨가음을 넣지 않고 발음을 하신다고 하면 플루언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를 막 굴러가게 이렇게 외국인처럼 말을 하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의 플루언시, 유창성이라는 게 듣기에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빠른 속도로 적정한 속도로 말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상호 응대죠. 인터뷰어하고
말하는 사람 사이의 응대가 얼마나 적절한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가와 이 내용이 충분히 로직한가를 평가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말을 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감점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응대가 적절치 못하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무 비어있는 대화를 해서 감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시험은 별도로 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 별도로 보시고요. 전체 강의를 통해서 LC에 나와 있는 기본 어휘와 아까 같이 스피킹에도 쓰이는 그 발음들 있죠. 특수 발음들도 같이 듣고 어순도 어떤 어순으로 관제 영어에서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나오는 시험 문제를 파트별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C 시험이 파트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예시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답안지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첫 번째 보시면 Part 1, 2, 3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Part A는 총 4문제가 알파벳을 적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Part B는 콜사인 보이세요? 콜사인 이렇게 직접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Part A고요. 어떤 유형의 시험인가 하면 첫 번째 Part 1의 Task A는 총 5개의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Radio Communication이죠. 관제사와 그리고 파일럿이 대화를 합니다.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오케이, 선회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꼬리 이렇게 불이 나고 있으면 이머전시 상태입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이 그림 중에서 이 대화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서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는 문제죠. 가장 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5그림 중에 4가지만 뽑으시는 거고 하나는 관련 없는 문제이지만 집중도해서 들으시지 않으면 서로 다 헷갈리기 시작해서 연이어서 문제를 틀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유심히 시작하기 전에 15초의 시간 동안 이런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듣기를 듣고 바로바로 적어 넣으시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공항 그림이 나옵니다. 공항에 활주로하고 유도로가 잘 보이시죠? 활주로, 유도로,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납고, 타워 관제소, 그리고 승객 터미널이 있고요. 항공기가 3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넘버 1, 2, 3 이렇게 써 있는데 각각의 항공기가 지금 이동 경로에서 어떤 준비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활주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넘버 1도 있고요. 넘버 2는 활주로 상에서 랜딩을 방금 한 경우거나 아니면 출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그 이야기들을 관제사와 파일럿의 대화를 듣고 이 항공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서 대화 와중에 에코 줄리아 1977 이렇게 해서 이 콜사인을 받아 적으셔서 답지에 옮겨 넣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1, 2, 3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듯이 답지에 첫 번째 그림 보고 넣는 알파벳을 넣는 문제가 있고요. 태스크 B는 아까 보신 대로 항공기의 위치를 찾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죠. 콜사인을. 그래서 콜사인이 숫자만 틀려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Part 2는 어떻게 문제가 이루어져 있냐 하면 태스크 A는 객관식으로 9문제가 나오고요. 태스크 B는 주관식이죠. 숫자 방해를 15 집어넣는 거고 태스크 C도 총 3문제가 나와 있고 한 문제에서 2개의 답을 쓰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A 이렇게 Select Best Response죠? 어떤 걸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9문제가 나올까요? Part 2 태스크 A는 Select the Best Response 가장 적절한 답을 A, B, C 중에서 골라서 적으시는 겁니다. Delta Lima 5213 Contact Control on 132 decimal 5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듣고 여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복창으로 생각되시는 거를 답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the best response라는 것 여러분이 복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고 관제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파일럿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콜사인이 매칭되는가 지시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객관식으로 총 9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서 적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태스크 B는 또 이와 다르게 ATC죠. 여러분 그 날씨 정보에 대해서 미리 다 나오는 거를 듣고 요구되어 있는 정보 3가지를 적어 넣으시는 게 2문제가 나옵니다. 보시면 리스닝이니까 이렇게 전부 다 ATC의 인포메이션이 한 번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받아 적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고 있는 윈드 스피드랑 디렉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스피드하고 디렉션을 들어서 찾아내시고, 그리고 운고죠. 얼마나 구름이 높이인지 운고, 그리고 이슬점 이렇게 해서 한번에 쫙 나오는 거 지금 필요한 거를 집중해서 들어서 받아 적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는 단위를 적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단위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또 듣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태스크 C는 지금 이렇게 총 3문제가 나오고요. 퀘스천 1, 2, 1, 2, 1, 2 연이어져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죠. 리마 양키 66463 increase speed to 20 knots and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280. Contact Harrison control on 그리고 나옵니다. 121.3 when reaching the flight level 280. 이렇게 그냥 관제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객관식으로 what altitude should the aircraft climb up to? 이렇게 하면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정답 있죠? 이렇게 몇 피트까지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주파수는 무엇이다. 이게 아마 난이도가 좀 있으실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이것도 계속 듣다 보면 숫자에 묻는 거기 때문에 질문에도 익숙해지시고 질문이 먼저 정확히 알고 나면 숫자를 바로 받아 적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위를 적어 넣으시는 거에서 실수가 없도록 그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객관식으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찾는 것, 그리고 ATC, 날씨에 관한 모든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적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인포메이션에서 그 주관식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쓰는 주관식 문제가 같이 나오고요. Part 3, 태스크 A와 B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토익 시험하고 유사하게 각각에 나와 있는, 그리고 Part 3는 보시다시피 인포메이션이 그냥 설명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거고 워낙에 보기들이 심플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어려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감점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We are flying through the turbulence area. 그죠? 난기류를 만났으니까 안전벨트를 메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런 안내 방송을 듣고 답을 쓰는 것처럼 조금 수월한 그런 리스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Part 3의 태스크 A 문제고요. B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B 문제는 A, B가 지금 ATC와 그리고 관제사 혹시 그라운드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화고요. India Tango 2325, Squawk 5323 and ident 이런 식으로 주파수 넘버 얘기하죠. 그래서 B하고 A의 대화를 듣고 반복되면서 질문이 납니다. Why did the controller repeat the message? 자, 여기 컨트롤러가 반복해서 리피트하죠. 왜 그랬을까요? 파일럿이 잘못된 리드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읽어줬고요. 넘버 2 보시면 What was the correct transponder code? 그죠? 정확하게 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근데 이게 리스닝이에요. 지금 제가 지문을 써놔서 그렇지 리스닝을 들었을 때 이게 막 넘버가 계속 나오면 뭐가 틀린 거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리스닝으로 들으시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표기하시는 그런 문제 풀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연이어서 묶여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객관식으로 각각의 답에 대해서 표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의 태스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꼭 필요한 내용이죠.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아주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잘 푼다고 해서 나머지 못 풀고 이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알아들으시고 리피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이행하시고 그 상황을 이해된 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태스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시험 문제들은 이해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는 총 몇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들어야겠다 준비하시면서 문제를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각각의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표현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정확한 표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보캐블러리, 그리고 발화에 대한 연습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5급, 6급,
그리고 그 이상으로 스피킹 시험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준비를 세팅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까지 연이어서 챙겨서 보시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시겠죠. 암기하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반복해서 발음하시고 듣기 하시면서 같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전체적인 이 PTA 시험에 대한 개론을 한번 훑어봤고요. 2강부터 시작하면서 어휘, 그리고 단어,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pronunciation, 구조 차근차근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